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3부 종합토의 진행을 맡은 한혜정입니다. 지금부터 토의 주요 결과 발표와 종합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온라인상에서 분과별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각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각 분과별로 논의되었던 주요 사항에 대해 분과 대표께서 토의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각 분과별로 4분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초중학교 학생분과인 A분과 대표 대건중학교 엄예나 학생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건중학교 엄예나입니다. 먼저 저희 A분과에서는 미래사회 인재상으로 첫 번째, 바른 인성을 갖춘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 융합적 능력과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융합하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죠. 또 답이 없는 문제에서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미래 사회의 빠른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사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가진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는 리더십을 통해 다른 사람의 뜻을 모으고 이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학교에서는 첫째, 인성교육 및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름을 포용하는 인성교육과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재를 활용하여 법 교육을 실시하고 세계적 관심과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사회교과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학생의 융합적, 창의력, 문제 해결력 강화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과제를 수행하며 활동하고 반성하는 교육활동, 답이 주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의논하여 자신들만의 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형의 교육을 실시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셋째, 진로 교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미래 사회에 새로 생길 직업, 또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더 나아가 진로를 결정하는데 어떤 경로를 선택할 수 있을지까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의 학생도 학습뿐만 아니라 진로 탐색에 있어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미래 사회에 대비한 수업과 평가의 구체적 방법은 학생 맞춤형 수업과 평가입니다. 또 학생 주도성을 강조하는 수업과 평가입니다. 학생이 직접 활동 설계와 평가에 참여하고 활동하며 활동에 대해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모두 함께하는 표현 교육을 위해 교실 안에서 학생들 간 멘티 멘토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이해하고 서로 가까워질 수 있으며 학교에 오는 것이 즐겁고 자신감을 길러주는 것이 학습을 대하는 것에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초중학교 분과 주제입니다. 기초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생들 눈높이에 맞춤형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습에 대한 즐거움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여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생이 주도하고 적극 참여하는 학습입니다. 초등학교의 초등학교에서 놀이를 하면서도 공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 교육이
학생이 중심이 되어 놀이가 즐거운 이유는 놀이를 하는 학생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업 중 놀이 요소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을 만들고 학생들끼리 함께 해보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개선으로는 자유학기제는 여러 가지 체험으로 경험을 습득하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과목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선택할 수 있는 수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이 진짜 하고 싶은 체험을 사전에 수요 조사를 통해 필요한 교과목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1학년 때 여유 있게 공부하고 체험을 하다가 2년 후 다시 학교의 시험 제도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일분과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학생의 주도성이라든지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협력 소통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과 관련된 또 구체적인 뭐 멘토 멘티 학습이라든지 자유학기제 어떤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학생분과인 B분과 대표 명호고등학교 변영재 학생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명호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변영재입니다. 제가 속한 B분과는 고등학교 학생 14명이 함께 토의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토의는 공통 주제인 미래 사회 변화와 대비한 학교 교육과 고등학교 분과 주제인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방안에 대하여 서로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통 주제인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한 학교 교육에 대하여 공통된 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주제인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학교 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탐구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토론을 통해 학생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통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래 사회에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변화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학생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소통과 공감 능력을 갖추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의견과 이러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평가 방식으로는 지금처럼 입시 위주 결과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및 지식 탐구 과정에 대한 평가와 협업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분과 주제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의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교 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제대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1학년 초반에 진로 적성 검사, 대학 전공 및 직업 분야 안내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진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진로 교육 이후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진로 희망에 따른 다양한 과목을 적극 개설하고 과목 선택을 하기 전에 과목의 성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만일 학교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 또는 기관에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이동 시간 문제 해결과 온라인 수업의 확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교 학점제가 도입된다면 학교에서의 평가는 지역 및 학생 수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과목에서 절대평가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고등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B분과의 토의 내용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학생 분과라서 그런지 고교 학점제에 대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주도성이라든지 문제 해결력, 주도적인 삶,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서의 과목 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필요한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초중학교 학부모 분과인 C분과 대표 형남중학교 오정순 학부모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C분과 발표자 형남중학교 학부모 오정순입니다. 저희 모둠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된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생각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의 변화에 잘 적응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걱정스러운 것이 어른들이 경험하지 못해서 가르쳐 줄 수 없는 세계를 아이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 미래 인재는 첫째, 배운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지 않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미래 인재는 컴퓨터와 같은 발전된 기술과 경쟁해야 할 텐데요. 따라서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오늘날 우리 당면하는 문제들은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이어서 뛰어난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것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협력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과 공감, 이해 능력을 갖춘 사람이 미래 인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은 이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하겠지요.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 우리 세대가 받아온 교육과는 정말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선생님들이 너무 수고하고 계시고 학부모 입장에서 수업과 평가 변화 방향을 논의하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을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줄 수 있는 수업과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억지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하고 싶은 분야를 찾고 자신의 능력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가 제공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하고 남의 의견을 경청하며 사람들과 협력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과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많이 알고 있는 학생이 우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쳐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을 위해서 제일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인성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로서 요즘 아이들의 인성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학교에서 더 많은 사회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학교 행사나 수업에서 많아지길 바랍니다. 또 성적평가나 입수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야 이러한 교육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초중학교 학부모들은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장점이 크지만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유학기가 학생들의 자신을 파악하고 난 이후에 운영되는 것이 어떨지 전문적인 상담 인력과 지도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투입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초중학교 학부모로 구성된 C분과 토의 내용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학교 교육에 바라는 그런 많은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배우지 않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표현들은 그동안 나왔던 의견들을 좀 달리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서 좀 인상에 남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학부모 분과인 D분과 대표 울산 외국어고등학교 이혜란 학부모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외국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둔 학부모 이혜란입니다. 저희 D분과에서 토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 주제인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학교 교육에 대해서 공통된 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래 사회의 인재상으로는 사회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며 당면한 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재, 창의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 4차 산업의 대비를 위한 IT와 AI 관련 능력을 갖춘 인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미래 사회에 강조해야 할 교육을 위해서는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혼자가 아닌 함께를 인식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미래 사회를 대비한 수업 및 평가를 위해서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실생활 또는 문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수업, 학생과 교육자의 양방향 수업 방식과 지필보다가는 토론이나 발표 평가 비중도 늘려야 한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분과 주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진로 교육 및 지도를 위해 성적을 고려한 과목 선택이 되지 않도록 진로를 고려한 과목 선택이 될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다. 학생의 수요가 반영된 진로 체험이 필요. 지역사회, 기업과 연계된 진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개설 희망 과목과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입학 전 3개년 교육 과정이 만들어져 있어서 학생들 의견이 반영될 수 없으므로 입학 후에 학생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업 채용과 관련된 과목도 개설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학교나 학교 밖에서의 배움을 위해 적은 인원도 개설이 필요하고 공동교육과정 수강을 위한 이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및 대입제도의 변화를 위해서는 사교육을 축소하고 공교육을 강화하여 아이들이 학원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교육정책,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의 엇박자가 발생하며 잦은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관성 있는 정책,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필요, 평가에 관한 형평성 논의, 학생과 교사의 소통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고등학교 학부모로 구성된 D분과의 토의 내용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등학교 분과, 학부모 분과라서 그런지 또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 진로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분과별로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짧은 시간인데요.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밀도 있게 토의를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분과별로 주제에 대한 의미 있는 토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남은 시간 동안은 그 마지막 순서인 종합 토의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토의 주요 결과에 대해서 다들 발표를 하셨는데요. 혹시 그 자유 발언 좀 부족하다 싶은 보충하고 싶으신 분이나 이런 분이 있으시면 하단에 반응 손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로 참여하시는 분 중에 이와 관련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채팅창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확인하여 종합토의에서 제시하신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각 분과 토의 과정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했던 사항이나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에 지금 의견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손들기 버튼 활용하시고 만약 제가 못 볼 수도 있는데요. 그냥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 먼저 의견을 주실까요?
혹시 토의하시면서 부족했던 거 더 추가하시고 싶으신 그런 내용이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논의가 충분히 잘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네, 그 생각하시는 중에 지금 저희가 사전 의견 조사를 좀 했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과별로 그 종합적으로 발표해 주신 내용과 다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인상에 남는 의견들을 예를 들면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공익과 사익 사이에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으셨고, 그다음에 학생 스스로 고민하고 서로 의논하여 답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다양한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와 관련해서는 일률적인 방식이 아니라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받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모든 합숙도 있지만 모든 평가 방식도 있다. 뭐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혹시 학부모님들 중에 혹시 더 이번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해서 정말로 부탁하시고 싶은 의견들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학부모님 중에 먼저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아무도 아직 없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교육부의 이상수 실장님, 그 지금 네 분과의 그 발표 내용을 들으시면서 혹시 좀 궁금해하시는 점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선 일단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는 동안에 지금 두 학생이 손을 들었는데요. 일단 두 학생의 의견을 먼저 듣고 부산 분포 중 지금 이름이 지금 안 보이는데요. 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분포 중 학생 아니 학부형이신가요? 네, 아, 학부형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어, 말씀해 주세요. 오늘, 예, 뭐, 앞으로의 교육을 위해서 진취적인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는 시간 너무 의미 있었고요. 저는 끝으로 마무리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대면했을 때 지금 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 비대면이나 줌이나 이런 화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긴 시간 동안 있었는데 이 속에서 수행평가라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면이 뭐 60%라 하면 수행이 거의 40%에 해당되는 건데 아이들은 사실은 성과에 의해서 평가에 의해서 사실은 뭐 아이들의 어떤 그런 만족감이나 그런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이 저기 보상의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근거한 지침이 좀 더 강력하게 마련되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마다 너무 천차만별이고 선생님들마다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아이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불만족스럽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수행평가를 하면 지필은 우리 교과에서의 누구나 다 보면 나올 수 있는 정답이 명확한 그런 것들에 준한다면 수행은 이 아이가 정말 그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 수업을 진행하면서 얼마만큼 그 과정 속에서의 열이나 열성이나 그런 것들 다 하나는 걸 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적어도 수업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한 준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줌 때문에 아이들이 대면 수업을 못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에 쫓겨서 수행평가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긴급하게 아이들한테 내어줄 수밖에 없고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시간까지 도달되다 보니까 아이들은 일주일 안에 뭐 몇 개를 쳐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에 대해서 그 말 그대로 아이들이 지면 말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뭔가 보상받을 수 있고, 지면은 조금 뭔가 아이들이 성취도가 떨어지더라도 학교 생활에서 수행평가만큼은 정말 열심히 수업에 임하는 태도와 그런 것들이 감안될 수 있는 그런 준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수행평가 내용이 학교마다 정말 아이들이 공유를 참 많이 하거든요. 어떤 학교는 뭐 대학 수준에 논하는 그런 어떤 논문 수준에 논하는 그런 거를 뭐 이렇게 내라고 주제별로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과목별로 선생님들보다 이렇게 차이는 있겠지만 작년에 내줬던 거, 예를 들어서 수학을 한다면 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뭔가를 해내게끔 하는데 그게 작년하고 똑같은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고, 또 수행평가 안에서만큼은 아이들의 창의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거를 무한정 이렇게 허용돼야 되는데 거기도 잣대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해야지 몇 점, 이거 해야지 이게 들어가야지 몇 점, 그런 준거가 있다 보니까 지필의 정답을 요하는 시험이랑 뭐가 다른 거냐는 거죠.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내가 뭔가 선생님이 주제를 던져주면 창의적으로 뭔가 펼쳐낼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은데 그게 점수에 까인다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가서 까이고 저게 안 들어가서 까이니까 선생님이 마련해준 준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창의성에 또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과정 안에 수행평가가 이렇게 비중을 많이 물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동의를 합니다. 지필이 정답이 다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을 평가하는 게 지필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수행평가를 비중을 주는 건 너무 좋으나 수행평가를 학교마다 그다음에 과목마다 교사들마다 뭔가 아이들이 창의성으로 뭐 펼쳐낼 수 있고 그 종이 하나에 뭔가 무한정 펼쳐낼 수 있는 게 허용되는 어떤 그런 자율성도 보장돼야 될 것 같고, 좀 수업 중에서 임하는 성실한 태도와 이런 것들도 가만히 물론돼야 될 것 같고, 종이 한 장으로 평가되는 거는 아이들한테 너무 억울하거나 점수를 받으면 황당해하는 아이도 있고 결국 따지지도 못하고 선생님한테 얘기도 못한대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이들의 점수나 선생님의 인간적인 관계랑 또 직결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만족스럽지 못해도 아이들이 정당하게 말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수행평가에 대한 잣대 준거 이런 것들이 조금 명확하게 이렇게 조금 체계화되었으면 좋지 않나라는 거를 건의를 한번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부형님 수행평가에 대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대구 외고의 고현서 학생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네,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분과 소속 대구외고 고현서라고 합니다. 교육의 큰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분과에서는 고교학점제 실시를 위한 평가 방식에 대한 논의에서 절대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7차 교육과정 이후로 텍스트상에서는 수준별 학생 선택 교육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교과 이수 단위 중에 필수 이수 단위를 제외한 수업을 학생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평가 때문에 다수 과목이 필수 교과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다양한 수업을 수강할 기회를 열기 위해서는 절대평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고교 서열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학군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학교들의 불리한 점이라고 꼽히는 부분이 내신이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절대평가화로 해소된다면 물론 2025년을 기준으로 폐지된다는 지침이 있기는 합니다만 각종 자사고나 특목고 혹은 유리한 인문계의 학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 관계자분들이나 다른 학년의 학생분들 또 학부모님들께서 고등학교 내신 과정의 절대평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양준현 중학생이신가요? 네, 학교 이름은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양준현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덕중학교에 재학 중인 양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토론 주제와 관련된 의견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학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의견을 제시하기에 앞서 저희 양덕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학생회장단과 부장, 차장,
그리고 각 반 반장 및 부반장으로 이루어진 연락망을 기반으로 하여 학교의 규정부터 시작하여 음악실, 미술실과 같은 여러 공간들까지 전교생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의견들은 학생 자치회에서 교장 선생님께 직접 건의를 드리거나 교사와 학부모로 이루어진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시하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게 됩니다. 학생의 임원으로서 위 과정에 참가하며 이렇게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당연하게만 여기고 있던 저는 주변 학교의 친구들이 자신들의 학교는 이렇지 않다는 말을 듣고 나자 저희 학교의 여건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모든 학교가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분명 제 친구가 다니던 학교처럼 아직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학교 또한 존재하므로 이 자리를 통해 학교에서 학생들이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세요. 네, 생각하시는 중에 지금 수행평가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이제 고교학점제에서의 어떤 평가, 그 다음에 고교 서열화를 염려하는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앞에서 토론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평가가 교육과정과 수업을 좌우하는 경향성도 있고 그래서 평가가 좀 평가답게 우리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 교육부도 공감하고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도 관련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수행평가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가능하면 이 평가라고 하는 게 늘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피드백해주고 하는 평가의 본질로 가야 된다는 것과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 사이에서 꼭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격 수업을 하는 기간 중에도 수행평가의 기본 원칙을 만들어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를 했고 가능하면 온 오프라인 수업이 대면과 비대면 수업이 함께 이루어질 때는 수행평가는 가능하면 대면 수업하는 중에 하고 피드백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 원격 수업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평가가 가능한 방안들에 대해서 안내를 했었습니다. 앞에 부모님께서도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에 따라서 다소 평가 방식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 때 평가의 기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사실은 아이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걸 평가해 주려고 하면 기준이 또 너무 엄격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가다 보면 학생 간의 격차가 있다, 선생님 간의 격차가 있다,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에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고민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와 관련되어진 국민들 간의 이견, 우리 미래에 적합한 인재로 키우는데 또는 스스로 성장하게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어떤 평가가 중요할까? 이게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지만 되겠다. 늘 공정성과 관련되어지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말씀 주신 것처럼 협업 능력, 아이들이 스스로 열중하는 것, 또 열정적인 것, 노력한 만큼의 것을 평가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안에서 공정한 평가는 무엇일까? 이것은 기준을 줌과 동시에 선생님들도 그런 평가를 공정하게 잘 하실 수 있는 역량 함양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또 우리 부모님과 학생들이 선생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평가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절대평가가 됐을 때 성적 부풀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고교 학점제와 연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그 학생 대구외고에 우리 다니는 학생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말씀하는 거 보니까 우리 저기 정말 전문가 같아요. 우리 고등학생들은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 교육과정 전문가들하고 논의하는 거 이상의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고교 학점제와 새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모든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아이들을 서열화시켜서 순위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성취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도록 할 예정이고, 다만 이제 대입제도와 연계해서 내신평가의 변별력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로는 1학년에서 배우는 공통과목의 경우는 성취평가제에 따른 절대평가와 9등급을 병기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 2학년 이상에서 배우는 모든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신에 학교별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도록 하기 위한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와 관련해서는 1학기 또는 2학기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가 각 과목별로 평가의 방법, 또 수행평가의 시기, 내용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계획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학생들의 갑작스러운 평가로 인한 혼란은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양준현 학생 말씀 주신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학생 또는 학부모님들 모시고 미래에 배울 교육과정에 대해서 교육의 주체들의 생각을 담으려고 하는 것만큼 학교 운영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 담길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들을 이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제도적으로 참여를 보장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도 이거 다 만들면 교과별로 학년별로 교육과정 심의회가 있습니다. 연구진이 만든 것을 심의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새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교육과정 심의회에 학생 참여위원회라는 걸 두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서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모여서 이 교육과정이 잘 만들어졌는지 학생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등 이 교육과 학교 활동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실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오늘 분과별 토의가 굉장히 심도 있게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즉 그 사이에 제가 또 우리 사전조사한 그런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금 양준현 학생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학생의 요구를 반영해달라는 의견인데, 예를 들면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학교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개설하지 말고 학생의 요구를 들어서 학생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장점은 있지만 단점으로서 많은 학생들이 말씀하시는 게 선택이 보장되지 않는다. 내가 듣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선착순으로 하다 보면 듣기 어려웠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학생의 요구를 조사해서 요구에 맞는 그런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의견이 없으신 건가요? 의견이 있으신 분은 네, 덕원 중에 조윤권 학생, 네, 말씀해 주세요. 네.
학생들이 진로를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시간적 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 전이나 대학교 진학 전에 1년이나 2년 정도의 시기를 가지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 좀 전에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실장님 좀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김경호 학부형님이시죠? 네, 의견까지 듣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호 학부형님,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북 구미고등학교 학부형 김경호입니다. 우선 이런 학생과 학부모, 그다음에 교육부 관계자님 이런 공감 콘서트를 마련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뜻깊은 토요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포괄적인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되고 개인 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인성 문제가 좀 최근에 와서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범죄라든지 또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거는 어려서부터 부모 또는 학교 가정에서 교육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인성 교육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또 학부모 교육 관계자님들 우리나라는 입시에 대해서 참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너무 학생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 또는 선행학습 거기에 따른 또 부모님들이 학생들 학원으로 또 뭐 차로 태워 나르고 태워오고 굉장히 고생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 교육부 관계자님들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모든 학부형 우리나라 전체가 과연 우리 학생들이 이 학업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고 좀 그 젊은 청춘을 진짜 자기가 하고 싶고 또는 자기가 원하는 삶, 원하는 직업, 즐거움을 찾는 직업 이렇게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이라든지 그런 사회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아까 조윤건 학생과 김경호 학부형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예, 실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조용건 학생 말씀 주신 거 이제 외국의 경우 일부 전환 학년제라고 그래서 한 학년 동안 자기 진로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교육과정에서 모색함과 동시에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중학교 3학년 2학기 부분에서 한 학기 정도의 기간 동안에 진로와 관련되는 특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각 교과에서도 교과 수업 시간에 다음 학년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는 중학교 때는 무엇을 어떻게 배우나 중학교 3학년 2학기에는 고등학교 가면 뭘 배우나 하는 것을 각각의 교과에서 미리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각각의 교과 수업과 관련해서 진로와 어떻게 연계되어지는지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예를 들면 뭐 과학 중에 생물이면 이 생물 교육을 잘하면 나중에 진로를 어느 방향으로 가는 데 좋은지 이런 것들을 교과 수업에서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이번 교육과정에서 개발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김경호 학부모님 말씀처럼 이번에 국가교육회의에서 국민 10만 명께 물어봤습니다. 어떤 교육이 제일 중요하냐 그랬는데 그 첫 번째로 나온 게 인성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전 교과에 걸쳐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입시와 조기 선행학습을 넘어서서 아이들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 특히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이 진짜 필요하다. 특히 산업사회와는 달리
이제는 정말로 자기가 잘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또 자기가 잘하는 것에 열중하고 그런 직업을 가질 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역량도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고교 학점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웨비나에서도 의견이 좀 들어왔는데요. 지금 이상수 실장님께서도 입시제도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입시제도가 정말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사의 역량이 제일 중요한데 그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제일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입시제도입니다. 국민들의 생각이 너무 다양하시니까. 근데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런 자리를 가지는 것도 오늘 주시는 많은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입시나 평가가 우리 교육, 아이들의 성장을 제약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들이 가장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적 관심으로 있는 입시에서의 공정성 부분이 교육부가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해서 현재 저는 입시제도의 공정성은 거의 상당 부분 확보되었다고 보고요. 그를 토대로 해서 정말 미래 교육은 또는 미래의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하거나 또는 선발하는 기준들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기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한 총의를 모아가면서 24년도에 이제 28년도 입시를 발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충분히 우리 사회의 변화 또는 국민들의 생각에 맞게 그러한 대입과 관련되는 제도들도 준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 역량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격 수업이 쌍방향 수업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거나 교사 스스로 만든 콘텐츠가 가장 이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거나 가장 훌륭한 교사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교원 양성기관을 현재 이제 교원 양성 체제를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것도 국민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좀 역량을 함양하실 수 있도록 예컨대 2급 정교사로 시작해서 1급 정교사로 가는데 연수를 하는데, 가능하다면 향후 예산과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지만 선생님들을 지금은 방학 때 몇십 시간 정도 연수를 했는데 한 학기 정도 대학원 과정에서 체계적인 연수가 이루어지고, 특히 중고등학교, 고등학교로 가면 다과목 지도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과목을 여러 과목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위한 연수 기회도 부여하는 등 선생님들도 스스로 그런 역량 강화를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현재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의견도 많이 내주시고 그다음에 궁금증도 많이 해소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이제 지난 것 같아서 이제 오늘 학생 학부모 콘서트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학생 학부모님,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콘서트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교육부, 교육청, 그리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3권역 학생, 학부모 공감 소통 콘서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